박 감독은 우리가 살면서 STOP 된 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 베트남 대표팀 감독의 평균 수명은 8개월이다. 그런데 박항서 감독님은 현재 부임 17개월째다. 박 감독은 부임할 때 1년만 버티자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박 감독은 2017년 9월 말에 베트남 대표팀 감독 계약서에 사인했다. 사실상 10월부터 대표팀을 맡은 것이다. 이후 3개월 만에 2018 AFC U23 대회 준우승을 차지하며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다. 중국에서 열린 이 대회를 마치고 하노이 공항으로 귀국 후 카퍼레이드를 했는데 환영하는 인파에 막혀 장장 5시간을 차 안에서 갇혀 있었다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선수단이 베트남 수상이 기다리는 정부 청사로 가는 길이었는데 수상도 5시간이나 기다렸다고 한다. 수상도 누구를 5시간이나 기다린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이 대회의 공로로 박 감독은 3급 노동훈장을 받았다. 참고로 급수로 높을수록 좋은 것이다. 1급보다 3급이 더 비중이 있다는 의미다. 지난 18일 방영된 KBS ETV 대화의 희열에서는 축구감독 박항서와의 두 번째 대화가 이어졌다.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 돼 제2의 전성기를 꽃피우고 있는 그는 박항서 매직의 첫걸음이었던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 부임 비하인드 스토리, 좌절의 순간 찾아온 기회의 제안, 그때 느꼈던 심경 등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과연 박항서 매직 뒤에는 어떤 간절함과 치열함이 있던 것일지, 또 박항서는 어떻게 바다 건너 베트남에서 꿈의 도전을 시작했던 것일지,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박항서의 제2인생 도전기를 담았다. 이 밖에도 박항서는 베트남 국민들을 열광하게 만든 일명 파파 리더십의 비결, 영광과 좌절을 동시에 겪은 롤러코스터 축구 인생, 남은 인생 후반전에서 이루고 싶은 꿈 등을 이야기가 방영되며 시청자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다. 이 아들이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하며 합숙 훈련을 갔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자기 보고 비밀병기라고 했다고 했다. 아버지인 축구인 박 감독은 후보구나 라고 단번에 알아차렸다고 한다. 박 감독은 자신의 축구를 하면서 축구 선수로서의 실상을 낱낱이 알고 아내도 운동신경이 뛰어나지 않아서 아들이 축구를 그만뒀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다. 런데 아들의 축구부 감독이 자신의 후배였다. 그래서 아들에게 축구에 소질이 없다고 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아빠, 나 축구 안 할래? 라고 했다. 작전이 성공했다. 아들은 요즘 야구에 빠져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2002년의 월드컵에서 감독으로 모셨던 히딩크 감독에 대한 내용이다. 박 감독은 히딩크 감독을 보며 지도자상을 정립했다고 한다. 특히 히딩크 감독의 탁월했던 심리적인 부분의 활용법이 인상 깊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히딩크 감독을 지도자로서 1/1000도 못 따라간다고 했다. 히딩크 감독은 성인팀에서는 선수를 절대 만들어 쓰려고 하지 마라. 있는 자원을 어떻게 극대화시킬지 생각하라. 고 했다. 한편 현재 박 감독이 2002년 월드컵 이후 17년째 차고 있는 시계는
히딩크 감독과 김남일 선수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히딩크 감독이 친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식에는 그동안 줄을 3번이나 바꿨다. 2002년 월드컵을 말할 때 박 감독의 눈은 촉촉하게 물기를 머금었다. 세 번째는 2002년 아시안게임 감독 시절이다. 박 감독이 가장 말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었다. 이 부분은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누군가의 아픔은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네 번째는 이듬해 후배인 최순호 감독이 이끄는 포항 스틸러스의 코치로 들어간 일화다. 먼저 제안한 것은 최 감독이었다. 박 감독 부부는 상당히 의아해했다. 후배 밑으로 들어간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박 감독의 친구인 대한축구협회 이용수 기술위원장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선배가 후배와 함께하는 것도 이전에는 없었지만 이런 사례를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해서 포항의 수석 코치로 들어갔다. 포항에 있을 때는 좋았다고 했다. 감독과도 친분이 있고 선배라 편하게 이야기하고 FA컵 우승도 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전남 드래곤즈 감독 시절 경험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2011년 전남의 선수 9명이 브로커에게 1억이 넘는 돈을 받고 승부 조작에 가담한 사건이 있었다. 박 감독은 성실하고 구단주도 믿었던 선수들이라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디오를 몇 번 돌려보니 이상한 장면이 있었다고 했다. 박 감독은 성적 부진으로 팀을 떠나 브라질 유학길에 올랐다. 뉴스에는 승부 조작이 사실이며 가담한 선수들의 수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박 감독이 승부 조작을 숨겨준 것이 아닌가 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선수들에게 승부 조작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각서를 받은 것이 있어서 잘 해명되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대표팀 감독으로 오게 된 일이다. 당시 베트남 축구협회 고위직에 계신 분이 이전에 일본 감독이 안 좋았으니 자신이 책임지겠다면서 이번에는 한국 감독을 데려오자고 했다. 방향이 급선회한 것이다. 그래서 10일 만에 전격적으로 박 감독이 베트남 감독이 되었다. 감독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긴다. 아직 베트남 대표팀과의 계약이 남아있다고 방송 중에도 말씀하셨다. 박 감독은 경남 산청에서 사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서울 배제고에 1차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다. 그래서 2차로 축구 명문 경신고에 시험 쳐서 합격했다. 이 학교는 차범근의 출신 학교라고 한다. 박 감독의 축구 인연은 박 감독의 매형이 경신고 축구부 감독과 연이 있어서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박 감독은 후보로 6개월 정도 있다가 주전이 되어 1974년 청룡기 대회 결승전에서 영등포공고를 상대로 골을 넣어 팀을 우승시켰다. 본인은 축구에 소질이 없었다고 한사코 이야기했지만 후보 선수 6개월 만에 주전 발탁에 이은 결승전에서의 골을 넣은 걸로 보아 원래 운동에 감각이 남달랐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일 것이다. 박 감독은 2006 시즌부터 2007 시즌까지 신생팀이었던 경남FC 초대 감독으로 팀을 이끌었다.
이후 2008년부터 전남 드래곤즈 감독을 맡았다. 그런데 성적 부진으로 전남 감독을 사직했는데 공황장애를 앓았다고 한다. 감독은 공황장애는 숨은 정상적으로 쉬는데 숨이 안 쉬어진다고 표현했다. 그 이유인즉 자신이 믿었던 선수들이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어느 날 자신의 책상 위로 편지 봉투가 하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전남 선수들이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이었다. 감독은 투서의 내용을 웃고 넘겼다. 왜냐하면 성실하고 운동 잘하는 선수들이라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투서의 내용은 사실로 드러나서 선수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다. 박항서의 축구 지도자 인생은 불운과 좌절의 연속이었다. 박항서는 공황장애까지 겪을 정도로 힘들었던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나 인생이 굴곡을 겪으면서도 박항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박항서는 우리가 살면서 딱 STOP 되는 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며 멈춰야만 비로소 앞뒤를 살필 수 있다는 인생의 교훈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멈춰있던 그에게 찾아온 기회가 바로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직이었다. 박항서는 1년만 버티자라는 각오를 품은 채 베트남으로 향했고 베트남 팀에 스며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말이 안 통하기에 직접 선수들에게 다가가 마음을 전했다는 박항서. 아버지와 같은 배려와 다독임의 일명 파파 리더십은 베트남 선수들의 기량을 최고로 끌어올렸고 그는 축구 감독으로서 인생 역전골을 넣게 됐다.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